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여름을 맞아 우리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열렸는데요. 이번 여름 축제들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역 여름 축제 중에 안동 숲페스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네.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낙동 강변에서 개최됐는데 방문객들이 꽤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4 안동 숲페스타가 핫 여름 쿨 안동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네. 축제 기간 동안 약 10만 5천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축제는 여름철 물놀이와 공연 프로그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걸 시도했는데요. 네. 시민에게 성공적으로 선보였던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음. 축제 첫날에 K-팝 콘서트 공연을 시작으로 DJ 파티, 수트롯 콘서트, 대학가요제인 수페스타 K 등 남녀노소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최근 물놀이 트렌드를 반영해서 무대 앞 객석을 없애고 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동시에 무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제 수중 객석을 조성했고, 이래서 물놀이 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네. 유료 운영된 프리미엄 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기에 인터넷 사전 예약이 완료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여서 이번 축제에 새롭게 선보인 콘텐츠 또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축제장 앞까지 회차 운행하고 주차장과 축제장을 오가는 셔틀 열차를 운영해서 접근성을 높였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개막식 등 의전 행사를 가감히 없앴다는 점입니다. 사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행사를 가보시면 처음에 개막식 할 때 그 사람 소개하느라 사람 진 다 빠집니다. 네. 누구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있다 아닙니까? 그 가감히 생략했다는 점에서도 참 칭찬할 만하고요. 네. 그리고 먹거리 부스가 항상 문제되는 게 바가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통제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모든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운영한 점도 눈에 띕니다. 네. 또 안동시가 같은 기간 원령교 일대에서 원령 야행을 개최했는데요. 맞아요. 축제장을 왕복하는 셔틀 버스를 운영해서 두 축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원령 야행의 경우에는 축제 기간 동안 총 30여만 명의 시민 내지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안동시 여름 축제를 좀 평가하자면은 물축제인 안동 숲페스타와 문화유산 야행인 원령 야행, 선유줄 불놀이처럼 안동에서 특유하게 네.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의 축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시민들께서 참 좋아했던 거는 안동시 행사들 상당수가 안동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하거든요. 네네.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딱 모아서 집중화시켜서 편의를 도모했던 점도 참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안동에 숲페스타가 있다면 영주에는 시원축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숲페스타만큼 호응이 참 좋았다고 하는데 당시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2024 영주 시원축제는 7월 27일부터 9일간 개최되었는데요. 혹시 유진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네, 요즘 SNS에서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그맨인데요. 최근 가장 핫한 DJ 중 한 명인 유진 스님이라 부르는 개그맨 윤성호입니다. 스님은 네. 아니고 이제 유진 스님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새로운 루트에 나아갈 진짜입니다. 그래서 출연해서 시원한 여름밤으로 안내하며 축제 피날레를 장식했는데요. 영주 시원축제의 경우에는 낮에는 아이들을 위한 시원 어드벤처를 운영했고요. 밤에는 온 가족을 위한 푸드트럭과 먹거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네. 이번 축제는 여름이 절정에 달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개최되어 아직 휴가를 다녀오시지 못한 시민들과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나들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좀 길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 한창 더울 때 한다고 기획을 했는데 여름이 지금까지도 엄청 덥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길게 해주세요.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는 저도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예천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예천에는 곤충 축제와 함께 또 해바라기 축제도 열렸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해바라기 축제의 경우에는 호명읍 월포리 내성천 하천 둔치에 해바라기와 황화 코스모스 등을 심어 조성하는 경강단지가 있습니다. 네. 지난 2022년 만개했던 해바라기를 지난해에는 수해로 인해 볼 수 없었죠. 호명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제초 및 경운 작업을 하고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한 결과 네. 다시 멋진 전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음. 그 잡초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몇 달 전에 가뭄도 심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조성한 예천군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천 곤충축제의 경우에는 15일부터 18일 나흘간 곤충 생태원과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체험 행사 위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곤충 생태원에서 진행하는 곤충 특화 프로그램에는 에그 박사 15일, 정부르 17일, 갈로아 15일, 18일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 행사를 운영했는데요. 15일 광복절부터 17일까지 트로트 가수부터 락, 아이돌 가수들까지 초청해서 즐거움을 선사할 거고요. 네.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예천은 공군 비행장이 유명하거든요. 네. 공군 특수비행팀의 에어쇼도 준비해서 아이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콘텐츠에 긍정적인 평가 해주셨고요. 이번엔 문경시와 청송군에서도 좀 이색 축제가 열려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어떤 축제들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문경시는 8월 9일부터 이틀간 에코월드 내 가은 오픈 세트장에서 공포 체험 행사인 문경 호로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네. 이게 좀 평가할 만하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농산물이나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호로 축제를 기획했다는 점에서는 좀 그 점은 좀 칭찬할 만하고요. 네. 참가자들이 가은 오픈 세트장 제1촬영장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이제 귀신 특수 분장 체험, 그리고 공포 VR 체험 등을 준비했는데요. 문경시는 매년 여름과 할로윈 시기에 맞춰서 좀비와 귀신이 등장하는 공포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산속 카페 청송군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청송군의 백석탄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그곳에서 다슬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아. 다슬기는 우리 경북 북부 말로 골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갱이라고도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요. 네. 이번이 제13회라고 하니까 꽤 전통이 있는 축제인 거죠. 이번 청송 백석탄 다슬기 체험 행사는 기란천을 따라서 방호정 가믹공유청, 신성리, 공룡 발자국, 또 백석당 포트홀, 만안 지암단해 등 유네스코 지질 명소가 이어지는 안덕명 지소리, 백석당 골부리 활성화센터 일원에서 지역 주민, 관광객, 출향인 등 한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네. 그 난타 공연, 다슬기 줍기와 다슬기 요리 체험,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다슬기 축제는 가족들과 함께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교공 명소도 탐방하고 네.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는데 이게 청송이 이게 군 전체가 이제 지질공원이고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그 지질공원이라는 건 그 암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면 다 기한괴석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다 보시면서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네. 문경시와 청송군의 이색 축제들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봉화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봉화하면 또 은어축제인데 이번에 22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다고요? 그렇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봉화읍 내성청 일전에서 일원에서 은하야 놀자 렛츠고 봉화로 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던 제26회 봉화 은하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올해 봉화 은하 축제는 작년 수해 피해로 개최가 취소됐던 아픔을 딛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맨손잡이 전 시간대 매진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라는 명성을 회복했다 볼 수 있는데요. 봉화축제관광재단에 따르면 9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22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봉화군을 방문했고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1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축제의 요즘 흥행의 이제 요건 중에 하나가 체험입니다. 아까 다슬기 축제도 다슬기를 많이 잡으면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슬기가 죽기도 힘들고 좀 조금해서 그런데 봉화는 막 은어가 이만하거든요. 네. 애들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진 찍을 장소, 체험 장소에서 많이 온다는 건데 역시 22만 명이 왔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체험, 또 사진 찍을 기회 제공, 추억의 제공은 축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축제 행사에는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체험비 일부를 또 봉화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줘서 봉화 관내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네. 유튜브, 인스타그램, IPTV, 대형 마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효과로 강력한 포용 소매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은어잡이 체험과 은어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며 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은어축제는 또 아이들을 위한 워터파크를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 모래, 놀이장, 친환경 쉼터존 등 폭염을 이겨내기 위한 시설을 늘려서 가족 단위 방문객의 이제 호응도 만족도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주제 체험 외에 또 봉화 홍보대사인 배우 이성민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럼요. 예, 그 함께하는 뮤직 토크쇼, 트로트 콘서트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겨냥한 다채로운 테마형 공연을 기획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여름 축제들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축제들에서 좀 아쉬웠던 점, 혹은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일단 물놀이 축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건 굉장히 평가할 만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전엔 이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하는 게 힘듭니다. 네. 예산도 들죠. 안전사고 우려도 있죠. 그리고 뭐 각종 사고 우려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여전히 어떤 씻는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이 임시로 이제 이렇게 건설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은 없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임시로 된 시설이다 보니까 뭐 어떤 보관 시설 이런 게 조금 미비한 측면도 있었고 CCTV나 이런 안전 관련 이제 부족한 게 있었죠. 그래서 도난 사고가 좀 발생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영할 때 이렇게 길에 놔두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이건 지금까지는 숲페스타 관련해서 또는 물축제 관련 말씀드린 부분이고 네. 뭐 또 하나 보태자면 이제 우리 경북 북부에도 좀 상시적으로 좀 물놀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축제 기간이 짧으니까 좀 더 연장해 주세요 이런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게 더 나아가서 우리도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물놀이 공원이 경북 북부에 한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참 바람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 축제에 다 가보면 좀 천편일률적인 게 많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그냥 부스 만들어 놓고 이제 지역 상인도 아닌 분들이 와서 가는 경우는 많고 여기 온 분들이 저기 가고 하기도 하는데 좀 그 지역에 좀 더 특화된 네. 좀 음식이라든지 예를 들면 안동은 안동 광고등화는 이렇게 특화된 거를 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또 요즘은 사진을 찍을 곳이 많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문경 가몽 사과 축제 할 때 문경세제 백설공주 이렇게 해놓은 데 있었어요. 거기서 사진을 찍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뭐 축제할 때 각종 동화나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이제 배치해서 아이들이 네.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또 가을엔 어떤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축제가 정말 많은데요. 네. 안동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구 안동역과 원도심 탈춤공원에 일어나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네. 이탈리아 베네치아식 가에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어,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네. 안동시와 베네치아가 함께 누구나 착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실용적인 베네치아식 가에타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참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예, 아마 탈춤 페스티벌 때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가 좀 가볼 필요가 있고요. 네. 예천구는 상감주막 나루토 축제나 농산물 축제, 또 영주시는 무섬 외나무 다리 축제가 10월 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산소 카페 청송군을 살펴보면요. 청송군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네. 근데 대표 축제 청송 사과 축제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요. 네. 그 청송이 해발 250m고 또 일교차가 커서 또 토질이 석회질에서 사과가 굉장히 맛있고 단단하고 네. 그다음에 신선 사각사각 좀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작년에는 가수 라인업으로 유명했는데 뭐 장윤정부터 송가인, 이찬원, 네. 예, 손태진, 현숙 등등 어른들 분께서 좋아하시는 가수들을 대거 초청해서 유명했는데 뭐 올해도 그런 초청을 많이 할 거라 보이고 네. 그래서 청송에서도 이제 이런 볼거리 관련해서
문경처럼 뭐 백설공주 하면 사과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예쁜 거를 많이 조성해 놓으면 아이들도 와서 사진 찍으니까 그런 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문경에서도 사과 축제를 합니다. 그렇죠. 문경은 또 감홍으로 유명합니다. 감홍이 이제 부사 이런 종류보다는 한 추석 전후나 좀 일찍 나옵니다. 색깔이 좀 검붉은색인데요. 아주 네. 달고 합니다. 그래서 문경 사과 축제를 또 문경 세제 일원에서 하는데요. 그 문경 세제 일원은 사과 축제도 봐도 좋고 또 문경 세제 걸으면서 황토길이나 이런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일석이조인데 꼭 가볼 만합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기간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기간 자체는 정송 사과 축제와 비슷하건 좀 더 빠를 걸로 예상되고요. 또 작년 같은 정송에서 소원 왕후 문화제를 했었습니다. 그 소원 왕후가 누구냐면 세종대왕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청송 심씨 가문의 이제 소원 왕후가 이제 청송 심씨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11월경에 소원 왕후 축제를 하면서 아. 작년에 그 청송 그 강변에서 했는데요. 네. 거기서 전국에 있는 심씨들이 다 모여서 막 인사도 하고 뭐 네. 심신 누구죠? 심 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이게 문중의 행사라기보다는 문화제로서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끌었는데 심혜진도 네. 왔습니다. 그래서 소원 왕후가 이제 행차하는 모습을 재현해서 굉장히 그 청송에도 힘을 준 적이 있는데 올해도 그 부분은 개최할지 여부를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축제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끝으로 지역 축제를 진행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도 좀 뭐 바람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축제 부스 운영할 때에 외지 상인들보다는 좀 네. 지역 상인들이 좀 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지역 특색의 상품 팔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름 축제 성과와 향후 계획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